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어떤 부분들이 지난주는 어땠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몇 개를 좀 봤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는 2.7%의 그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한 주간의 변동폭을 보게 되면 최고점과 최저점이 약 8% 정도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서 변동폭을 보게 되면요, 일주일간 고점과 저점의 그 폭을 보게 되면 2월 마지막 주부터 12%, 7%, 15%, 12%, 22% 이런 식의 지난주까지 이런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8%까지 내려온 거죠. 15, 12, 22에서 8까지 내려온 겁니다. 변동폭이. 일단 전체적으로 차트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0.45%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변동폭은 6% 정도였습니다. 지수 왜곡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이제 코스닥이 사실은 지수 왜곡이 훨씬 더 심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쪽에서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것들이 시총이 조금 되는 이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좀 보이는 측면이 좀 있었었고, 그 변동성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좀 강했죠. 특히 코스닥 쪽이 강했습니다. 이게 지수 왜곡은 사실 여기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더 심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월 마지막 주부터 역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6%, 6%, 15%, 20%, 19%였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지난주 6%였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진짜 지수 왜곡이 심했죠. 여기에는 레버리지도 한 몫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하는 것보다 레버리지의 투자가, 거래 대금이 원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 테마 달고 날아가는 걸 보면서 레버리지 엄청나게 또 막 이 사용들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왜곡이 됐죠. 변동폭은 13%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지수 왜곡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월 마지막 주부터 보게 되면 8%, 7%, 23%, 24%, 22%. 일단 확연하게 전주보다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니라 급격히 지수 변동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조금 줄어들었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진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우리가 지금 계속 주목을 해서 봐야죠. 진정이 되기보다는 더욱더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쪽은 지금 조금 잡히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이쪽에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서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국제유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다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뭐 뒤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렸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오페크 쪽에서 오페크와 러시아 간의 합의 가능성 얘기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들이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올 때, 그때부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국제유가도 제법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주말 사이에 지금 뭐 다른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 주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들은 보시게 되면 3월 중순 정도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가 극도로 악화됐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음
부터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은 이제 거의 온전히 문제가 됐던 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지표는 당분간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채 문제, 특히 이제 정크본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늦게 나온 측면이 좀 있는데 일단 나왔어요. 모기지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온 얘기들이.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2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1월 말인가?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큰 변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큰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쪽이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뭐 문제가 지금 계속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취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내부적으로는 사실 뭐 이것도 드릴 말씀이 되게 많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뭐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그 상황들은 이 증가세들은 그 이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대가가 되는 것이고 이제 계속 준비를 3월 중하순 말경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요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그 부분 좀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요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현재는 한 6조 6천억 정도 됩니다. 6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컨센이 지금 조금씩 하향되고 하고 있는데 최저선이 대략 시장에서 보고 있는 최저 컨센이 한 5조 6천억 정도입니다. 5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 컨센을 최소한이라도 요 정도라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나마 우리 시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상승을 하긴 한다라는 것은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은 폭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적에 의한. 기존에 우리가 실적에 의한 하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한번 됐어요. 됐다가 지금 반등을 한 거잖아요. 약간의 반등 30% 정도의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얘가 다시 한번 이거보다 충격적인 결과로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컨센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다른 모든 조건이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왔다. 그러면 그 일시적인 충격이 지나고 나면 원상 복귀를 하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충격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이 기업의 상황이 예전에는 요만큼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요만큼밖에 못 번대더라.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조금 힘들대더라. 그렇게 되면 기대치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 못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라는 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5.6조 정도까지는 반영이 돼 있다. 요 정도까지는 기존에 반영을 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영은 이미 한번 했다. 그러나 반등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차후 전망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 2분기
이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가격대라도 이 실적이라도 유지를 해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완만한 상태로 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겠지만 이미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이후에 또 서서히 이렇게 이 회복을 하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번 주부터 발표될 경제 지표들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지금 뭐 예상들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를 넘어서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실업 청구 수당이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실업 청구 수당이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쯤 나올 것이냐. 지금 뭐 역대급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27만 건에서 330만 건으로 증가를 했다가 다시 지난주 660만 건까지 늘어났잖아요. 요번 주 지금 700만 건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통해서 국제 유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또 다른 부양책을 쓰지 않더라도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한번 더 막 이렇게 위험한 그 공포의 구간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정부에서 부양책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국제유가 지금 뭐 일단 6일날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연기가 됐죠. 8일 내지는 9일 정도에 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데 아직 뭐 결정 나지는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한다. 일단 당장 월요일날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가는 이 연기된 부분에 대한 이 주가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월요일 날은 일단은 밀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다음 뭐 달러의 강세 여부도 계속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이 통화 스와프가 그만큼 그 처방이 강력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요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에서는 한 발 비껴나 있다. 꾸준히 지켜는 봐야 한다. 뭐 이런 정도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제가 2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아니 3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확실히 지금 조금 나아진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쪽은 우리가 조금 그나마 이제 또다시 이제는 역으로 조금 기댈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양회가 4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양회가 개최가 돼준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오면서 언제쯤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이 나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지금 조금 애매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지표들이 좀 많아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제가 몇 주간 계속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마지막 단계는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중국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실제 지난주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던 배경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대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데 말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수령은 최대 다음 주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드렸던 건 4월 초에서 4월 초중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라고 한다면 요번 주 뭐 주중 또는 요번 주까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 지표가 이번 주에 끝날 정도의 이번 주부터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지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지표가 아직은 좀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번 주에 그 지표들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요번 주부터라도 이제 요번 주까지를 기준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 제가 처음 예상을 드렸던 게 초에서 초중순이었으니까 제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 주 정도가 혹시라도 더 밀릴 가능성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최대 다음 주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주를 얘기를 했었었죠.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700만 건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국제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또 자존심 싸움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를 흔들 것이냐.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가스 업체들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감산 요구를 하지 않았죠. 감산 논의가 없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우디와 러시아, 그러니까 오페크 플러스들만의 감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 뭐 합의가 나오긴 나오겠죠. 나올 텐데 얼마나 이제 질질 끌다가 나올 것이냐가 우리 시장에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요번 주는 이거에 대한 눈치도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 8일에서 9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는 눈치를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요번 주 뭐 반등 장세를 이어간다라는 측면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다만 제가 이번 주 바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변동성을 줄여갈 수 있는 주간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번 주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지나면서 다음 주부터 안정이 되는,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이번 주 변동성을 더 줄여야 한다. 위아래 폭을.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 변동성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 주에 조금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나와줘야만이 일단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요 구간은 조금 기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 될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이런 박스권 구간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었잖아요. 다만 아직도 대외적으로 정리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부분도 아직 조금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조정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국제유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한 번 더 변동성을 가지는 구간을 만들어낼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이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지표들이 뭐 확연하게 확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변화의 조짐만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그 부분들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을 좀 줄여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슈들은 조금은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남아있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도 빠르면 이번 주 뭐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를 봤던 건데 지금 그 오페크 관련 이 회의가 연기가 되면서
요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